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자, 이야기 전체 흐름을 보면 배경 얘기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AI 시대를 맞았다. AI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명이다. 문명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역량이다.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 쓰는 수준은 기본이고 그 위에 LML 시대를 그리고 내가 이 소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수준, 코딩 못해도 돼요. 이 정도 선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자. 근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하자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여기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예, 전문가 또 데리고 와봐요. 그럼 또 코딩 가르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생성 AI 시대 교육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럼 생성 AI 시대에 생성 AI를 가르쳐야 돼요? 아니요. 인간에게는 고유 능력이 있어요. 고유. 핵심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생성 AI 시대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시대가 되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뭘까요? 인지 역량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고를 핵심으로 하는 인지 역량인데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여기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존재요, 사고요? 사고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 다음 말이 있어요. 인간은 뭐뭐하는 존재이고 뭐뭐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뭐뭐하는 동물이고 뭐뭐하는 동물이다. 뭐 백과사전에 수도 없이 나온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인간은 생각할 줄 알고 도구를 활용할 줄 존재이다. 자, 도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온다고. 도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문자라고. 문자 이후에 모든 도구는 도구에 통합되어 있어요. 생각이 문자를 만들고 문자가 다시 생각과 결합되면서 이 문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기계 문명도 생각이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가 기계 문명의 생성 AI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성 AI 문명이 이제는 인류의 문명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도움.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코드 인터프리터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얘가 다 해요. 데이터 분석가 물러갑니다. 진짜 이제 물러가는 거죠. 단지 데이터 분석가가 유리한 점. 우리는 엑셀 파일을 하나를 올려놓고 뭐라고 질문을 해야 그래프가 나오고 뭐라고 질문을 해야 얘가 통계를 다른 만들어. 그걸 모르지 우리는. 근데 데이터 분석가는 뭐를 질문해야 얘가 어떻게 결과를 내주는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 직업이 없어진다. 아니냐? 아니냐. 안 없어져요. 그 사람들은 하루 10시간에 했던 거를요. 단 30분 만에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야, 데이터 분석가 물러갑니다.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안 해도 네가 다 해주잖아. 난 너한테 질문만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줄 알고 도구를 사용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 역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올연의 사고 역량을 비교적으로 해보면요. 유대는 차별적 사고. 유대 하브르타의 그 질문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지? 서로 다 다른 답변을 하라고 해요. 그죠? 틀려도 상관없어. 다른 답변을 해라. 이게 차별화예요. 서양은 논리적 사고예요. 합리적 사고로 해라. 동양은 통찰적 사고예요. 논리가 없어도 돼. 그냥 과정은 없고 달이 도니까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기네. 이렇게 보는 거지. 왜 된지는 몰라. 서양은 왜 된지를 모르면 결과를 말 못해요. 추론이지. 제가 말하는 올리온 사고는 역량적 사고로 융합적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사고가 핵심 역량인데 이 사고는 변함없어요. 자, 그러면 생성 AI가 오든 다음 세대가 오든 인간은 뭘 잘해야 된다? 사고 잘해야 돼. 사고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계 시대나 AI 시대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고는 그때보다 지금 더 잘해야 돼. 잘 들으십시오. 생성 AI 이전보다 생성 AI 이후에 사고를 더 잘해야 돼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내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서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정리된 데이터가 나한테 온다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소나타를 선물로 받았는데 한 분은 부품 10만 개를 받았어. 참 괴롭겠죠. 이분은 완성된 차를 받았어.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시작!
생각하는 사람 정말 미쳐버리지. 예.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이걸 쓰냐고. 근데 이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실은 생각은 더 가치 있는 생각은 이쪽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만드는데 생각을 하죠. 이분은 뭘 생각할까요? 소나타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하잖아. 누가 더 진보적이냐? 이 사람 만들어 놓고 돈 벌 거 아니야.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도구. 그게 뭘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성된 데이터가 막 나한테 날라와. 그죠? 이 완성된 데이터는 바로 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완성되기 전 데이터는 어때요? 수집해서 사업화 계획을 세울 때까지 만들어야 돼. 차를 만들어야 돼. 생성 AI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요, 참으로 어마어마. 그렇다면 생각은 변함없이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우리 인지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국영수사관 미체험 나열형으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참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참 좋은 학습입니다. 생각 안 해도 되는 학습이에요. 외우면 되는 막 그런. 이렇게 인지 역량을 강화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었을까요?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배우다 보면 분명히 인지 역량에 영향을 줍니다. 예, 배우고 싶은 방법 배우는 열정을 가지거나 배우고 싶은 노력을 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지. 0.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정보를 학습하면서도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사과, 배감, 귤, 무, 막 이렇게 쫙 나오면 이거 다 외우라고. 언제 외워? 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과일 이러면 되거든. 이건 생각을 해야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아지면 사람은 체계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체계화라는 과정을 겪으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다 기억 하위에 누적되는 암묵적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문이라는 뜻이죠. 학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낱개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학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위 0.1%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고전적인 인지 역량 개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바뀝니다. 제가 요거 찾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인지 역량을 개발시키는데요,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누가 옆에를 꼬집습니다. 아야, 아파. 이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걸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꼬집었네? 왜 꼬집어? 이러면 이제 약간 생각을 해요. 아프다는 반응보다는 약간의 왜 꼬집어라는 저 사람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꼬집는 게 참결에 꼬집었네? 네. 그러면 왜 꼬집느냐 물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나를 꼬집는 것이 기계인데, 기계가 계속 나를 확 물고 있어. 나는 아파. 왜라고 물을 수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아파. 즉, 고통을 내가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사고든 등등.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왜 나는 이 아픔을 겪지? 자, 왜 나를 꼬집으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묻고 계속 파고들어. 저 사람 말을 안 하네? 왜 꼬집으라고 물어도 말을 안 해? 나는 묶여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연구를 해야 돼. 저가 왜 나를 꼬집지? 라고 연구를 하면 심리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 아프지라는 걸 연구하기 시작하면 의학이 돼요. 이 아픔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지 하면 철학이 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과 만날 수 있지 하면 종교학이 돼. 신학이 돼. 똑같은 자극인데 이 자극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바로 사고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고는 자극에서 옵니다. 근데 그 자극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반응 내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인지 역량을 개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국영수사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 어떤 미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을 가겠다. 뭐 어떤 미션이 있어. 그걸 하기 위해서 국영수사를 잘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바로 주체 역량.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나 지금 물을 얻고 싶어. 물을 먹고 싶어. 그런데 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네. 그래서 이걸 물을 얻기 위해서 막 탐구를 해. 그냥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물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내. 이게 바로 인지란 말이에요. 이 내가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주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인지를 개발시킨다. 그럼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국영수사관 밀어붙여주는 것은 생각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정보라는 것은요,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있어. 그 많은 정보를 내가 가져오려면 왜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욕구 승화형으로 미션을 설정하고 미션 달성을 위해서 기획하고 학습 태도를 바꾸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 달성에 필요한 자원, 정보든 자원을 확보해서 그걸 기술로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설정. 한마디로 말하면 인지 역량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뭔가를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게 하는 거. 최악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하게 되면요, 첫 3개월은 무조건 공부가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공부하고 싶어 미치도록. 원래 그 예전에는 그 절에 가면 스승들이 앉아갖고 있고 제자들이 와서 밖에서 무릎 꿇고 저 가르쳐 주십시오. 그 테스트하지, 이제 3일간 놔두고. 그죠? 그래서 받아줘. 받아주면 이제 나 배우는 욕구에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물 떠먹고 물 떠오는 것만 시키네? 그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 떠오는 걸 시키면 얘는 배울 욕구가 엄청난데 물만 떠오라니 얼마나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남들 배우는 거, 하는 거 가서 끼웃끼웃 하면서, 예,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노력한 놈만 진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물 떠오라고 하니까 물 떠오는 게 만족해서 사는 놈은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스승의 전략이었지. 배우려고 하는 놈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은요, 죽을 때까지 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일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이라고. 12명을 다 죽게 해버렸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순교시켜버렸다니까. 와, 이건 도대체 무슨 마법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막 그냥, 여러분요, 달려가는 놈 뒤에서 붙잡는 거 힘들어요. 그죠? 좀 천천히 가, 천천히. 이게 힘든 거라고.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안 가는 놈 미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놈 뒤에서 밀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가는 놈 붙잡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맞죠? 예, 하려고 하는 놈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니까. 게임은 그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역량 강화는 무조건, 시대를 떠나서 무조건 잘해야 돼. 이게 인간의 역량이기 때문에. 아까 기계는 우리보다 잘한다고 그랬죠. 뭐를? 통계적 결과물을. 근데 이해적 결과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통계적 결과물을 가져다가 내가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나의 인지적, 인간의 이해적 관점의 인지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AI가 만들어 온 데이터라는 것은 정말 인지적 기술을 가진 인간에게는 선물 중에 선물인 거죠. 전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단 2달 만에 이 GPT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잖아요. 예, 직접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다 초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예, 수집해서 그 알고리즘을 다 꿰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자,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GPT 메인이죠. 요게 AI, 오픈 AI에서 만든 메인입니다. 이거 가져다가 한국형으로 만든 게 리튼이에요. 아마 써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리튼 이거 만들고 나서 10만 명 달성해가지고 이번에 150억 투자 받았어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게 요거예요. 저희 거예요. 그럼 저희는 리튼하고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저희도. 근데 리튼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요, 이거 하나 복제해 주세요 하면 얼마 달라고 그럴까? 맞아 죽지.
아, 네이버 복지 하나 해주세요. 주라는 대로 줄게요. 그럼 그 사람 주겠어요? 그냥 팔든지 하지? 리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주라는 데 줄 때 그럼 이 사람이 팔겠지.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해? 저희는 아예 기업용으로 맞춤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직원들 쓰는 용, 이거는 회사의 신규 고객들이 쓰는 용, 여기는 문서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검색을 하는 용, 요거는 대중적인 GPT 엔진을 이용하는 거, 여기는 관리자로서 관리자 기능들. 자, 리턴에 가서 여러분이 썼어. 친구를 소개했어. 많이 소개해서 쓰게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나는 이걸 하나 가졌어. 나는 이걸 샀어. 우리 교회용으로 하나 샀어.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쓰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네? 여기 보니까 도성선 목사님 여기 계신데 도성 목사님 어떤 질문을 하는지 봐야지. 다 보여. 아, 이분 지금 이런 고민이 있구나. 교회 같은 경우 나쁜 짓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질문하는 걸 보고 아, 이분 지금 뭐야 당뇨가 있었어?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게 되지. 이 질문을 내용을 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만 보거든. GPT 본사에만 본 거거든. 리틀의 본사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걸 하나를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개인 정보는 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 걸 하나 만들었어, 이걸로. 성도들 다가 이걸 써. 문서도 교회 정보에다가 뭐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여기다 넣고, 뭐 설교자는 예화 모음집.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행정, 뭐 교회 교육 등에 여기서 다 검색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오픈AI의 메인 엔진을 쓸 수 있고, 그럼 교회에서는 들어가서 아, 이분이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질문 보면 고민이 나오죠, 이렇게. 이걸 다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까지는 이렇게 만든 건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내고도 산다고. 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 역량 기반 통합 역량이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인간 존재의 핵심 역량이 인지 역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인지 역량 이후에 이 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즉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인간의 역량은 인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인지는 좋은데 인성이 제로야. 안 쓰지. 그렇잖아요. 예. 인지는 좋은데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통합 역량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정보 역량과 이 역량, 그러니까 정보 학습과 역량 학습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건 아는 것이고, 알아내는 것이고, 이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보 학습과 역량 학습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역량 개념을 분류하면 정보 교육 체계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샘플 국어 교육의 듣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분야가 많아요? 그 분야 속에서, 자, 듣기입니다. 듣기면 이렇게 항목이 나와요. 듣기 항목. 이렇게 정보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보를 배워. 소리 발음 인식하는 방법, 주요 정보 추출하는 방법 배운다. 자, 그 중에 하나 더. 비판적 듣기 방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시 또 판단하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끊임없이 내려가면서 이 많은 정보를 다 배운다고. 우리가 배웠던 거. 다 기억나죠, 이거. 이렇게 배운다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개발은 되겠지만 이게 배우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는 게 바로 정보교육의 체계화예요. 근데 역량교육은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역량교육은 미래사회계 제가 교사 연수 때 사용했던 내용인데 보세요. 잘 보시면 역량의 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역량의 정의가 있고 데세코라든지 뭐 P21 이런 것들이 역량의 정의인데 대부분 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2015년에 교육부에서 역량을 지금 도입했죠. 벌써 지금 10년이 가까이 돼가요. 근데 이 역량에 대한 분류 체계가 없어. 아까 듣기 쪽이 분류를 해놓은 거 보셨죠? 정보 쪽은 분류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 근데 역량 쪽은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야. 교육청의 교육감, 교육장이 170명이 모여가지고 2017년쯤에 회의를 하다가 뭐래 이게 역량교육 도입해놓고 분류체계도 없냐고 물으면서 교육부에 항의를 한 거야. 앞으로 3년 안에 분류체계를 못 만들면 이건 역량교육은 실패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영양교육을 만든 이화여대 교수를 방송에 내가지고 분류체계가 뭔가 해서 설명하는데, 배우다 보면 영양 분류가 된다. 정보를 배우다 보면 영양이 개발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상황 끝난 거지. 이게 바로 현재 영양의 한계입니다. 사실 유엔도 1998년에 97년에 영양을 분류했지만 아직까지 분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15년에. 그래서 저희가 인천교육청에다 영양 분류 체계를 우리가 제공했다니까요. 저는 좀 일찍 이 영양 분류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영양이 나오죠. 요게 크게 4가지 영양이 하위 3가지씩 나오고, 이렇게 또 하위 3개, 또 정보 이해에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나눠집니다. 이렇게 영양을 체계화시킨 게 전 세계 최초죠. 저희는 사실 이걸 전부 홀드시키고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영양 분류 체계가 없는 곳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들이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를, 한국 표준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표준화를 끌고 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양 진단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진단 쪽에 들어가면 진단을 이 항목별로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거는 잘 안 보여주는데 뭐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건 뭐 이겁니다. 총 1,500개 분야를 분류해가지고 아까 말한 여기 주도 여기죠. 이렇게 나와서 주체, 인지, 정보, 역량 이 4개를 하위 3개, 하위 3개, 하위 3개, 하위 3개, 또 여기서 하위 3개, 하위 3개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체 역량에 신체 역량, 신체 역량 밑에 뭘까요? 정체성 역량, 그 다음 밑에가 자주성 역량. 그럼 신체 역량에는 다시 뭘로 나눠질까요? 체력, 체질, 체형. 네. 이거 다 만드느라고 보면 의학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온통 다 뒤진 게, 그래서 전부 만들어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쯤 가서 한번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정직한 태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정도를 준수해야 돼. 틀린 일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정도를 지켜야 돼. 두 번째는 잘못했으면 과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했으면 마지막에는 과오를 교정할 수 있어야 돼. 3가지가 되면 정직 태도가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 분류표가 없다면 어떻게 보여? 얘는 뭐 글렀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정직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 3가지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정도를 행하고 틀리면 과오를 고백할 줄 알고 고백했으면 고칠 줄 알고 이 3가지만 되면 무조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안다면. 근데 글렀어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도를 준수할 때는 어떤 게 있어야 돼? 정도가 뭔지를 아는 분별을 해야 돼. 정도를 수행하는 역량을 길러야 돼. 나머지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되면 정도를 준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이 분류체계에 대해서 아까 듣기의 항목이 쫙 분류가 된 것처럼 역량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 세계 최초로 지금 제가 완성한 건데 완전 극비 보완을 지금 해놨습니다. 네. 아무도 지금 노출 안 합니다. 오늘 이거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겁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거를 동시에 유엔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터뜨리려고. 아무도 만든 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해오면서 이런 분류체계들을 완성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럼 이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진단 도구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역량개발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선물을 해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역량기반 통합 역량기반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목적입니다. 자, 어때요? 재밌죠? 예. 정말 뭐 일상 세미나 이런 데 들어보지 못한 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만 계속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정말 깊이 있게 나름대로는 깊이 있게 연구했던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이었죠.